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고민이 있을 때는 생각이 많아서 독서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반대로 고민이 있을 때 독서를 하곤 해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민이 많은 현대인들을 위해 좋은 입문책을 리뷰해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책 언박싱 영상에서 많은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중 제가 가장 읽고 싶었다고 한 책입니다. 바로 세계 철학 전집 정약용 편. 큰 뜻을 품은 자여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입니다. 마음은 큰 뜻을 품고 있지만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느낄 때, 나는 잘 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현명한 조상인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럼 같이 책을 들여다보도록 하죠. 단아한 독서. 이 책은 정약용의 말에서 시작해 지금 우리의 고민과 이어지는 생각들을 풀어낸 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좋은 글을 읽는다고 인생이 단번에 바뀌지 않아도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게 해줄 수 있고 또 지혜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속으로 맞다, 맞지 하고 긍정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차차 그 일부를 맞게 소개해 드릴게요.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고민에 대해 정약용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몇 번의 의지박약인 자신을 느끼게 되면 점차 깨닫게 된다.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런 사실을 빨리 인정한 사람은 지금 내게 주어진 작고 소중한 시간을 붙잡아 변화하려 한다. 변화는 거창한 각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신을 이겨내려는 작고 꾸준한 실천에서 비롯된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느냐다. 누군가는 부족한 환경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지만 또 누군가는 조건만 탓하며 제자리 걸음을 반복한다. 정말 맞는 말이죠. 사실 누군가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면 그 탓으로 내가 지금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공하고 잘된 사람 역시 탓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많았을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는 나오지 않고 지치고 힘들어요. 제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뜻이 있는 길이라 해서 항상 순탄한 법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진짜 뜻이 있는 길일수록 더 많은 시련과 마주하게 된다. 정약용은 말했다. 큰 그릇이 되려면 반드시 용광로에 불에 들어가고 망치질을 여러 번 견뎌야 하는 법이다. 쉽게 만들어진 그릇은 쉽게 깨지는 법이다. 그 시련이 곧 나를 단련하는 시간일 수 있다. 단지 결과가 늦게 오는 것일 뿐 결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역시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왜 열심히 해도 제자리인 것 같지? 의심과 불안으로 흔들리는데요. 정약용의 지혜로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러니 더 견뎌낼 힘이 생기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요. 나는 진심이었는데 상대방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맞추기 어려운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만날 때 공과 사를 구별해 친해져야 한다. 일로 인해 친해졌다면 일하는 동료로 봐야 하고 취미로 친해졌다면 취미를 함께하는 친구로 남겨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조금만 친해지면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함께 해줄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틀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이다. 또한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관계가 아닌 이상 친구가 많은 사람과도 빠르게 친해지려 하지 말아야 한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두 가지 경우다. 정말 인품이 훌륭하거나 사람을 쉽게 보거나 생각보다 후자의 경우가 많아서 외로움이나 사회적 필요 때문에 관계를 서두르기도 하고 상대의 조건이나 배경에 이끌려 쉽게 다가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겉보기엔 가까워 보여도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못한 채 작은 부딪힘에도 쉽게 흔들리게 된다. 진정한 친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특별한 계기나 이유 없이도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조건 없는 관계다. 저는 인간관계에 큰 걱정은 없는데 이 대목에서 공감했어요. 저도 회사에서 친해진 동료와 친구와 지내려다가 안 맞고 또 대화가 잘 맞는 친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다가 안 맞는 주제가 생긴 경험을 했거든요. 마음이 편안한 친구를 만들고 또 친구마다 맞는 대화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화가 안 맞거나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가끔 분통 터져서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해요? 말은 마음을 전하는 도구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무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진심을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내가 옳다는 확신만으로 말에 칼날을 휘두를 때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날카롭게 내뱉는 순간 진실은 전달되지 않고 상처만 남는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공손하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고 상대가 듣기 좋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옳은 말이라도 남이 기분 나빠하고 듣지 않게 된다. 저도 숱하게 대화 잘하는 방법, 자기계발 책을 읽었는데 이런 조언은 처음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더라도 언성을 높이면 전달이 안 되고 듣기 좋게 해야 전달이 된다는 것. 항상 말할 때 인식하고 하면 참 좋겠어요. 이 짧은 조언만으로도 많은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네요. 주변에 자기를 포장하고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꼴 보기 싫은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저도 그런 면이 있을까 걱정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한다. 허물을 보이면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낮게 볼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써 감추고 포장하려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감추지 않는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 그 허물은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계기가 된다. 즉, 허물이 없는 사람이란 완벽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사람을 뜻한다. 맞는 말이죠? 사실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누군가 칭찬으로 할 말을 자신이 말하는 경우. 그 정도가 아닌데 크게 과장해서 부풀려 말하는 경우. 듣다 보면 어딘가 좀 불편하고 진실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사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또는 객관화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좀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본인이 채우느라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약용의 말처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호감이 될 텐데 말이죠. 보시는 분들도 이 점을 기억하면 좋을 듯해요. 이 영상을 공유해도 좋겠어요.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말려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작아지고 자신감이 사라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표가 클수록 더욱 혼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목표가 크고 멋질수록 진짜 할 수 있겠냐며 의문을 던진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에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능력에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별 생각 없이 대답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다. 그래서 굳이 말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 또한 꿈은 애초에 혼자 꾸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초연이 혼자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고독하더라도 그 길 위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사실은 조금씩 변하고 도덕이라는 것도 항상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외면당할 수도 있다. 우주의 이치는 아주 미묘하고 천천히 흐르기에 누가 감히 그 근원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세상의 이치는 일직선이 아니라 늘 곡선으로 굽이져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과 불운을 겪기도 하니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마음을 잃지 않고 조용히 바른 길을 걷다 보면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깊은 평온과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맞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남이 열심히 꿈을 쫓아가는 것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말을 던지죠. 그래서 직장에서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을 바꿀 때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을 일절 안 했어요.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에게만 말했고 또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설레발쳐서 말을 하는 것보다 다 이루고 말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특히나 정약용의 세상 이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지혜로워서 시야가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단아한 독서. 자, 오늘 이렇게 다산 정약용의 철학을 담은 책, 큰 뜻을 품은 자여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를 리뷰해 봤는데요. 모티브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은 세계 철학 전집으로 총 5권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에이리 프로, 율곡이 신사임당, 그리고 오늘 소개한 정약용까지. 저는 정약용과 그리고 르네 데카르트가 가장 궁금해서 이 2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약용의 선명한 조언을 얻고 나니 자연스레 이후 2번째로 이 르네 데카르트의 철학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세계 철학 전집 시리즈는 도서마다 테마가 조금씩 달라요. 인생에서 어떤 고민이 있느냐에 따라 책을 선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인생이 답답하고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르네 데카르트의 일단 의심하라. 그 끝에 답이 있다를 권하고 싶습니다. 익숙한 생각조차 의심해보는 태도가 막힌 삶을 뚫는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타인의 말에 상처받고 쉽게 흔들린다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나를 아프게 한 말들이 모두 진심은 아니었다를 펼쳐보세요. 스토아 철학자의 시선은 남의 말보다 나를 지키는 내면의 힘을 키워줍니다. 사랑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인간관계에 회의가 든다면 에이리 프롬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그 무엇이 의미가 있으랴가 깊은 통찰을 줍니다. 사랑을 기술이자 태도로 바라본 그의 시선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싶다면 율곡이 신사임당의 마음을 곧게 세운 자, 운명조차 그대를 따르리라가 큰 울림을 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결국 운명까지 바꾼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권이 건네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지점에 따라 선택해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리뷰한 책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하시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책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아한 독서의 김다나였습니다.